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생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생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세균들은 사람을 질병에 걸리게 하거나 음식물을 상하게 하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세균이나 곰팡이들이 오염물질이나 죽은 생물체를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다양한 생물이 나쁜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둘 다 잘 말했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생물이 우리에게 미치는 이로운 영향과 해로운 영향을 조사하여 토의해보고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과의 관계를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첫 번째 사진이 뭐죠? 된장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된장은 만들 때 누룩곰팡이가 꼭 필요합니다. 누룩곰팡이가 있어야 발효가 잘 되어 맛있는 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사진을 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현미경으로도 관찰했던 것이죠. 무엇인가요? 핵함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핵함은 동물일까요? 식물일까요? 선생님, 핵함은 동물도 식물도 아닌 원생생물이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다 공부했다고요. 네, 잘 기억하고 있었네요. 핵함은 식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식물은 아니었죠. 핵함은 원생생물이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답니다. 이것만 본다면 핵함은 굉장히 유익한 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핵함의 해로운 점이 혹시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찾아봤는데요. 핵함은 수질 정화나 산소 공급 이외에도 수생생물의 먹이 역할도 하지만 과도하게 자라날 경우 다른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기도 하고 물고기의 운동을 방해하여 제대로 자랄 수 없게 한대요. 와, 조사를 정말 열심히 했네요. 그럼 세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사진은 무엇인가요? 와, 맛있겠다. 요거트예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요거트를 만들 때에도 세균이 사용된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물에게 병충해를 일으키는 세균도 있고 적조 현상을 일으키는 원생생물도 있죠. 선생님, 적조현상이란 건 뭐예요? 적조는 단어 그대로 붉은색 조류예요. 조류는 식물 플랑크톤과 해조류를 뜻하는데 여기에서는 식물 플랑크톤을 말해요. 결국 적조란 붉은색 식물 플랑크톤이지요. 참고로 식물 플랑크톤은 녹색, 주황색 등 색이 다양합니다. 그중 붉은색을 띠는 플랑크톤은 몸에 끈적끈적한 물질과 물고기들을 해치는 독을 가지고 있지요. 이들은 물고기의 아가미에 달라붙어 호흡곤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가두리 양식장처럼 닫힌 공간에서 사는 물고기는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붉은색 식물 플랑크톤이 많아지면 결국 죽게 되지요. 그럼 플랑크톤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영향만 끼치는 것이네요. 사실 식물 플랑크톤은 바다 생태계에서 중요한 생물입니다. 바다에 영양분이 많으면 식물 플랑크톤이 이들을 모두 먹어 치워 물이 썩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플랑크톤이 증가하다가 먹을 것이 적어지면 굶어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플랑크톤은 바다의 영양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나 적조 현상이 강해지면 아까 말했듯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 조심하는 거지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사진이네요. 한 사람이 아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세균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우리 주변에 세균이 굉장히 많은데 좋지 않은 세균을 나도 모르게 먹었을 경우 배탈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균이 우리 몸속에 있을 때 유익한 세균도 있지만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세균도 많죠. 그래서 나쁜 세균이 몸에 들어가지 않도록 음식은 잘 익혀서 먹도록 하고 손도 깨끗하게 씻고 식사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만약 곰팡이나 세균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거야 당연히 음식물을 분해해주는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니까 음식물이 상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음식이나 물건도 상하지 않겠지만 배설물이나 음식물 쓰레기 등도 썩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쓰레기와 악취로 더러워질 것 같아요. 또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김치, 요거트, 된장 등의 발효 음식을 만들 수가 없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이나 동물의 몸속에 있는 좋은 균들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먹은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도 못할 것이고 사람이나 동물의 면역력도 떨어지게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알고 있네요. 여러분이 말한 내용 모두 맞습니다. 그럼 영상을 하나 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이 끼치는 이로운 영향과 해로운 영향. 곰팡이, 버섯과 세균. 이처럼 다양한 생물들은 우리 생활에 이로운 영향을 주기도 하고 해로운 영향을 주기도 해요. 먼저 어떤 점에서 이로운지 살펴볼까요? 항아리 속에서 된장이 잘 익어가고 있네요. 된장을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곰팡이랍니다. 김치. 맛있는 김치를 새콤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바로 세균이에요. 낙엽이 썩으면 거름이 되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데요. 숲속의 버섯은 낙엽을 썩게 한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물들이 이로운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생물이 우리 생활에 끼치는 해로운 영향을 살펴볼까요? 곰팡이와 세균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 곰팡이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리기도 해요. 또 어떤 종류의 버섯은 독이 있어 잘못 먹으면 위험할 수 있답니다. 생물이 우리 생활에 끼치는 이로운 영향과 해로운 영향, 잘 알아보았나요? 이로운 영향은 크게 하고 해로운 영향을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잘 보았나요? 우리 주변의 다양한 생물들은 우리에게 이로운 영향도 주지만 해로운 영향도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겠죠?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우리에게 이로운 점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로운 점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럼 배운 내용을 토대로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1번 문제입니다.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이로운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곰팡이는 물건을 상하게 한다. 이것은 이로운 영향이 아니라 해로운 영향이죠? 1번부터 바로 답이 나와버렸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2번. 세균은 오염된 물질을 분해한다. 오염물질, 그리고 사체까지도 썩게 한다고 했었죠? 3번. 곰팡이와 세균은 동물의 사체를 분해한다. 방금 얘기한 내용이네요. 4번. 곰팡이는 된장 등 음식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모두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곰팡이는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게 한다. 곰팡이 때문에 음식이 상하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세균은 집이나 가구, 음식 등을 망가뜨린다. 그렇죠. 세균은 가구를 녹슬게 하거나 썩게 해서 망가뜨리고 음식도 상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3번. 원생생물은 다른 생물에게 영양분을 제공한다. 네, 핵함도 그렇고 플랑크톤도 그렇고 다른 생물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고 했었죠. 4번. 우리 몸에 사는 세균은 해로운 세균의 침입을 막는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피부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해로운 세균들이 우리 몸에 침입하려고 할 때 피부의 세균들이 유기산을 만들어내고 그 유기산이 우리 피부를 약산성으로 만들어
다른 세균의 침입을 막는다고 합니다. 문제에서 우리 생활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나머지 1, 3, 4번은 모두 이로운 영향이네요.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이로운 영향과 해로운 영향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기억, 음식을 상하게 한다. 해로운 영향이겠죠? 니은, 몸에 질병을 일으킨다. 당연히 해로운 영향입니다. 디귿, 메주를 만드는 데 활용한다. 우리가 먹을 음식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운 영향입니다. 리을, 바다의 적조현상을 일으킨다. 적조현상은 아까 배웠듯이 플랑크톤이 너무 많이 증식하여 생태계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해로운 영향이 되겠습니다. 미음,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 당연히 이로운 영향이겠고요. 마지막으로 비읍, 요구르트를 만드는 데 활용한다. 이것도 이로운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로운 영향의 디귿, 미음, 비읍. 나머지는 해로운 영향이 되겠네요. 자, 오늘은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차 첨단 생명과학은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될까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